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출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직업상담 실무 중에서 직업심리학 같이 볼 건데요. 이번 차시에 2018년 제3회차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 제3회차에는 직업심리학에 관한 부분 총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심리학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규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각 예를 들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분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심리검사 분류. 심리검사를 분류하는 방식에 관해서 문제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개념은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볼 수가 있겠죠.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시오라고 나왔었는데 실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개인 검사인지 집단 검사인지 개인 검사냐 집단 검사냐 혹은 지필 검사인지 수행 검사인지 혹은 스피드 테스트 속도 검사인지 파워 테스트 역량 검사인지 이렇게 실시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어떠한 목적에 사용할 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물어보고 있죠. 규준을 참조하는 거냐, 규준을 참조할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준거를 참조할 목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볼 것은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내용을 측정하니까 측정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출제가 잘 되는 부분들이죠.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 인지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인지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정서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인지에 관한 거 측정할 것인가, 정서에 관한 걸 측정할 것인가. 인지적 영역을 측정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극대 수행 검사, 최대한의 문제 해결력 극대 수행 검사 혹은 능력 검사, 성능 검사라고 하죠. 성능 검사. 정서적 영역에 관한 것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것, 습관적 수행 검사.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성향 검사이죠.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규준 참조냐 준거 참조는 규준을 참조할 거냐. 그래서 어떤 평가냐. 평가의 잣대가 상대 평가냐. 준거 참조는 평가의 잣대가 절대 평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시오 그랬으니 설명을 해야겠죠. 규준 참조, 노 안에서 심리검사. 이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심리검사, 모든 심리검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심리검사, 우리 객관적인 검사, 대부분의 심리검사가 규준 참조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은 준거를 참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규준 참조, 규준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업 상담에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시험 중에서 직업 심리할 때 규준을 규준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규준 집단은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 평가.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다른 규준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인 위치를 상대적 순위를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분포 곡선을 가정을 하죠. 규준 참조는 정상 분포 곡선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준거 참조 검사는 정상 분포 곡선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거 참조 검사는 연구자가 정한 특정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특정 준거점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 시험 볼 때 자격증이잖아요. 몇 점? 60점이란 중거를 패스하면, 중거를 넘으면 패스, 중거를 못 미치면 페일, 당락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로서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볼 목적이다. 중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로서 연구자가 정한 특정 기준 점수를 통해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 여기서 운전면허 시험 제시된 대부분의 자격증은 뭐 준거 참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살펴보았습니다. 연이어서 규준의 종류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가 심리검학을 배울 때 규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정상부포 곡선 내에서 개인의 점수를 규준 참조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통계적인 용어를 조금 낯설어서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들 하셨는데요. 규준의 종류에서 집단 내 규준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려고 했어요. 규준 내 종류. 그러면 규준 내 종류는, 규준이라는 건 어떠한 위치를 볼 수 있게, 어떤 수준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준거,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준의 종류에서는 여기서는 집단 내 규준, 집단 내 규준 쓰고 설명하시오. 규준을 쓰고 설명하시오 있어요. 그럼 집단 내 규준도 있고 어떤 규준도 있냐면 발달 규준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 내 규준도 있고 발달 규준이 있는데, 집단 내 규준은 집단 내에서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발달 규준은 발달 상태에서 어떠한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달 기준도 중요하죠. 연령에 대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연령 기준, 학년 기준 또는 단계 혹은 서열 기준이 있어요. 자, 연령, 학년, 단계. 그러면 집단 내 규준은 이게 통계적인 용어에서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 이 용어를 잘 알아야겠지.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지. 그래서 100분위, 그다음에 표준 점수. 그전에는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요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전 예측하기에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어렵게 집단 내 규준 쓰고 설명하시오 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단 내에서 알아본다는 거죠. 발달 내에서 알아보는 건 발달 기준, 집단 내에서 위치를 알아보는 집단 기준. 야, 100분이 1차 때부터 더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집단을 몇으로? 100으로 가정한 집단, 100으로 가정한 집단. 100으로 가정한 집단에서 순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집단을 100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쓰는 거예요. 이 점수 밑으로 몇 퍼센트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써도 괜찮지만 어쨌든 100으로 가정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100분이 70이다 하면 이 자료 밑으로 몇 퍼센트? 70%가 있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쓰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집단을 몇으로? 100으로 가정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는 거. 굉장히 기술적인 통계 훈련 받지 않아도 잘 쓸 수 있는 거. 어떤 과목이든 어떤 연령이든 적합하게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100분위입니다. 쓰는 거 어떻게 해요? 100으로 가정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는 거. 글쎄. 표준 점수는 우리가 심리 검사는 규준이 있을 때 보통 정상부포 곡선을 가정한다고 했죠. 정상부포 곡선을 가정해서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대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 검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상부포 곡선의 그 분포를 잘 아는 것 중요하다고 했어요. 플러스만 1표준 편차 68, 95, 약 99.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벌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면 이 집단은 이질적인 집단이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동질적인 집단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상분포 곡선을 가정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G 점수 보면은 G 점수는 평균이 몇이에요?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개인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내가 평균점이 0이에요. 여기서 얼마만큼 벗어난지를 보는 것이 표준 점수. 표준 점수.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개인이 평균에서 이탈된 정도, 개인이 평균에서 벗어난 거리, 표준 등급 어때? 9등급제, 9등급제. 원점수를 몇 개,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4, 7 이렇게 양끝다 4, 7, 15, 20인가? 저도 자꾸 헷갈리네요.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분포는 조금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래서 각 개인의 점수를 해당 영역에 집어넣는 방법, 그것이 표준 등급입니다. 그래서 규준의 종류 3가지를 떠올리는 건 중요합니다. 집단 내 규준 3가지,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입니다. 100으로 가정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는 것, 그렇죠. 계산이 쉽고 기술적인 통계를 쌓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죠? 표준 점수, 어떻게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개인의 평균으로 벗어난 거리, 스테나인 원점수를 9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작은 점수 차이에서 벌어지는 확대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시답안 봤습니다. 계속 규준 만들 때 확률적 표집에 관한 걸 묻고 있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쌤. 규준을 제작하려면 우리가 표집을 해야 되죠.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걸 우리가 표집이라 하는데, 이 표집의 방법은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습니다. 비확률적 표집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1, 2차 토크로 한 번도 없습니다. 비확률적 표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연적 표집이라든가 아니면 판단 표집이라든가 눈덩이 표집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비확률적 표집인데, 그럼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의 차이는 뭐냐? 확률은 모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거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이 있으면은 여기 분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갖고 하는 것이 확률적 표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집하는 방법 3가지 배운 거, 3가지 더 배웠죠. 4가지 배웠을 거예요. 여기 3가지만 정확한 기술을 하면은, 자, 그 중에서 표집 방법인데 확률에 의해서 다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확률적 표집 방법인 심플, 랜덤, 단순, 무선, 샘플링 표집. 단순, 무선 표집. 그 다음에 군집으로 하는 거, 짐락으로 하는 군집 표집. 그 다음에 하고 또 한 번 나눈 유층 표집 혹은 층화 표집. 이렇게 3가지. 심플, 랜덤, 샘플링. 자, 가장 기초적인 확률적 표집 방법이에요. 모집단에게 번호를 쫙 부여해요. 모집단의 명단이 있어야겠죠? 모집단에게 1년 번호를 부여하고 필요한 수만큼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1000명을 무작위로 어떤 번호를 할까? 로또 6개 번호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난수표 책자에서 가로로 쭉 가든지 세로로 쭉 가든지 아니면 대각선 쭉 가든지 이래서 표집을 하는 방법이에요. 기술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모집단에게 1년 번호를 부여한 후 필요한 수만큼 무선으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랜덤 아무거나 나와라 하는 거죠. 자, 군집 표집은 모집단을 하위 집단을 나누는데 하위 집단 간의 성질은 동질적이고 그 집단 내, 하위 집단 내에는 성질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를 할 때는 군집 표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딩 연구, 중학생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은 모집단이 중학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사례수를 구할 것인가?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를 섭외해야겠다. 그러면 A 중딩, B 중딩, C 중딩 집단 간의 성질은 동질적이다.
근데 연구 주제는 집단 내 A 중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동일한 성격, 동일한 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에 관한 연구를 한다.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할까요? 뭐 중학생은 연구할 게 많죠. 그냥 흡연이라고 합시다. 흡연에 관한 연구를 한다. 흡연과 성적과의 관계 이렇게 뭐 담배를 피운다고 성적이 나쁜가 궁금하다, 궁금해, 연구해보고 싶다. A 중학교에 가니 흡연하는 자, 비흡연자, 흡연하고 성적이 좋고 흡연해도 성적이 안 좋고 흡연 안 해도 성적이 안 좋고 다양하죠. 그래서 하위 집단 간에는 중딩, 동질적이고 하위 집단 내 이질적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속한 사례수, 집단에 속한 사례수, 정한 사례수, A 중학교의 사례수를 한꺼번에 표집하는 방법, 그것이 군집 표집입니다. 유층 표집이죠. 유층 표집. 유층 표집은 층하 표집이라고 했어요. 화자를 거기다 썼네요. 집단 간, 하위 집단 간에는 이거 군집 표집과는 대비적으로 이질적이고 집단 내에는 동질적으로 되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에 관한 연구 한다. 종교에 관한 거라든가 언어에 관한 연구. 자, 기독교, 불교, 또 이슬람교 이렇게 집단 간의 성질은 다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연구 주의 단순 무선하거나 아니면 군집 표집하는 방법이 유층 혹은 층화 표집입니다. 그래서 확률적 표집 방법, 확률적 표집이란 의미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확률적 표집을 배우질 않아서 시험 출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차 강의할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표집 방법은 3가지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 무선, 군집, 유층 표집입니다. 그래서 샘플 랜덤 샘플링 가장 기본적인 확률적 표집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중요한 게요. 구성원들에게 모집단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 이 번호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무선으로 필요한 만큼 소집하는 방법 괜찮죠? 그다음에 클러스터 샘플링, 군집 표집, 전집의 하위 집단 간 동질성이 높고 하위 집단 내 구성 요소 이질성이 높은 경우에 개별 표집단이 하나하나씩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은 빼줘도 괜찮아요.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을 선택한 후 그 선택에 속한 하위 집단에 속한 모든 표집단을 한꺼번에 표집하는 방법. 유층 표집.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전집을 구성하는 표집단 다소 이질적인 하위 집단 나눈 다음에 각 하위 집단 내에 다시 단순 무선하거나 체계적 표집도 있죠. 처음 한 번만 그 무작위로 추출한 체계적 표집하거나 군집 표집하는 방법죠. 그래서 단순 무선 표집, 군집 표집, 유층 표집 살펴보았습니다.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점 4가지를 형태를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이건 이 전차시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상담 실무, 2차 공부를 할 때는 나왔던 건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전차시 나왔으니 안 나오겠지 그런 거 제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쉬워도 선다형 같으면은 그냥 내가 눈으로만 익혀도 찾을 수가 있는데 서술형은 어떻게 해요? 자동화 돼야 돼요. 그때 바로 그냥 나와 써야 돼요. 기억 많이 갖고 새로 문장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노트 좀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단점. 영향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 단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것은 동일 검사, 동일한 검사, 검사가 동일한 검사예요. 동일 검사를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검사, 검사 도구 한 가지, 동일 대상에게, 동일 환경.
반복 실시하는 거죠. 근데 뭐만 달라요?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데 무엇이 다르다? 시간이 달라요. 그 점수 변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검사, 재검사 실내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 기간 후에 반복 측정해서 검사와 재검사가의 상관을 보는 방법이에요. 동일한지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변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 시간적인 요인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검사와 재검사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을 잘 영향을 덜 받게 해주는 건 중요한데,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은 뭐냐? 이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월 효과. 이월 효과는 연습 효과예요. 연습 효과는 뭐냐? 이월 효과 혹은 연습 효과가 발생하는 건 뭐냐? 처음 검사와 지금 재검사와의 상관을 보는데 다른 건 시간이 있어요. 검사했을 때의 기억이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간격이 측정 간격이 짧을 때 기억이 넘어와서 상관계수 높은 신뢰도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하나는 검사와 재검사의 간격이 길 때 학습 효과, 반응 민감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민감성.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역사 효과라고도 해요. 반응 민감성, 역사 효과 혹은 학습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처음 검사, 재검사의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새로운 학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효과라고도 하죠. 이건 검사 도구 효과, 역사 효과로도 해요.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측정 속성의 변화. 측정 속성의 변화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다라는 거. 환경에. 날씨, 시간마다 달라요. 날씨나 밖에서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점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할 측정 기간이 약 2주간이 이월 효과, 그러니까 검사 도구 효과, 그다음 반응 민감성, 역사 효과,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문항풀이는 어렵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점 4가지를 쓰라 그러면은 환경적 요인까지 쓰고요. 3가지 쓰라면 이월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측정 속의 변화 쓰시면 되겠죠. 4번 문항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 문항. 중거타당도 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3가지만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신뢰도는 다 개수가 있지만은 타당도는 다 개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차 시에도 중거타당도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중거타당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왔는데 직업상담세 중거타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데 타당도는 모든 타당도 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타당도만, 상관계수를 보는 어떤 타당도만, 준거 타당도만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검사와 재검사의 상관을 보는 거. 준거 타당도는 어떤 검사가 타당한지를 준거 검사를 통해서, 제가 검사, 재검사가 아니라 검사가 타당한지를 준거 검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 예언 타당도하고 예언 타당도. 한 검사가 피검사의 미래 행동 특성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지 아니면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 새로 개발된 검사가 기존의 타당도가 인정된 동일한 속수의 검사 상관을 보는지. 그래서 이 2가지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은 검사가 타당한지를 준거 검사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준거 검사가 준거 측정치가 준거 검사예요. 얼마나 신뢰로운지. 신뢰도가 낮은 것과 상관을 보면 상관계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는 크기가 달라질 거고. 또 준거 검사가 준거 측정치가 얼마만큼 타당한지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좀 전에 표집하는 거 배웠죠. 표집할 때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확률적 표집 방법을 했잖아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표집인데 표집할 때는 어떻게 표집 오차가 발생하죠. 표집 오차는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가 표집 오차예요. 그래서 연구자는 표집 오차가 적게 발생하길 바라요. 검사도 이런 표본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중거검사도 그래요. 그런데 표집 오차가 커지면 서로 간의 상관은 어떻게 낮아지겠죠. 표집 오차도 영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서 상관계수를 보는데 전체 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게 되면 상관계수는 낮아져요. 범위 제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시타당도 볼 때 입사시험과 직무수행의 상관을 보는데 입사시험에 응시자가 있고 입사시험에 합격자가 있어요. 착각한데 합격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하니까 직무수행과 상관이 높겠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합격자는 10명이에요. 응시자는 100명이에요. 100명과의 상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상관계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 볼 때 이게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준거 타당도 크기에 미치는 거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타당도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표집 오차, 준거 측정치 신뢰도, 준거 측정치 타당도 범위 제한 이런 것들이 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맞습니다. 왜 타당도 자체는 어떤 타당도만? 준거 타당도만 크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 문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직업상담실무 직업심리학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